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우리가 결국에는 HTML이랑 CSS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틀 구조 같은 거는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 두 개만 사용해서 당분간은 좀 해결을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좀 추후의 과정이 될 거고요. 그런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페이지라 함은 사실 이런 페이지를 말해요. 얘네도 보시면은 하나의 웹페이지거든요. 하나짜리.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페이지잖아요. 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그쵸? 얘도 까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쌓여 있습니다. 컨트롤 U를 눌러보시면 돼요. 컨트롤 U 또는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 모든 웹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쌓여져 있어요. 보시면은 방금 했던 내용인 여기 꺽쇠가 보이죠? 슬래시도 보이는 걸로 봐서 얘는 닫는 태그 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태그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웬만한 건 다 배울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그 F12를 누른 건데요. F12 또는 여기 검사를 눌러보시면 돼요. 검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새 창으로 안 뜰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뜨죠. 여기 보시면 엘리먼츠라는 탭이 있고, 엘리먼츠 안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태그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구조가 짜여져 있고, 약간씩 하이라이팅이 되고 있는 거는 보이시죠? 그죠? 여기 그 원래 화면에 여기 이쪽에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더보기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다 부분적으로 구조적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 결국에는 목적이 이런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나는 HTML을 공부할 거야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HTML을 공부할 거야. 제가 그래 방금 전에 했던 서브젝트 연 태그 그리고 슬래시 하면은 자동 완성이 되죠. 이런 거 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뒤에 것까지 같이 바뀌어요.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 뭔가 쓰면 뒤에 닫는 태그까지 짱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서브젝트 탭 하시면 그냥 알아서 만들어줘요. 서브젝트 탭 그냥 이렇게 평문으로 쓴 다음에 탭만 눌러주시면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알아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설정해놨던 요거 오토 컴플리트가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하시면 다 되는 기능이니까 사용을 해주시고요. 근데 보시면 서브젝트 또는 뭐 컨텐트, 저는 아까 뭐 GGG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걸 공부하는 거냐? 아니에요. HTML을 공부한다는 건 태그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태그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쓰면 안 돼요. 그 참고 레퍼런스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수업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W3 Schools-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보시면 HTML 관련해서 Run HTML이 있죠. 여기 보시면 왼쪽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HTML 태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해야 돼요. 심지어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버전이 HTML5인데 여기선 지원을 안 하는 태그들이에요. 네,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태그들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서브젝트, 뭐 컨텐트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레퍼런스가 짜져 있고 여기서 이제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태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태그가 벌써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네. HTML을 공부한다는 거는 태그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돼요, 얘는. 실제로 쓰이는 태그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기껏해야 한 10개, 15개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한 3그룹 정도로 나눌 거예요. 3그룹 정도? 근데 이 그룹별로 묶여있는 태그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를 몰라서, 태그를 몰라서 HTML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사실 되게 쉬워요, 이 태그들은. 그리고 자, 네. 얘는 실제로 쓰이는 태그고요. 여기 안에다가 LOREM 탭을 하시면은 어떤 그냥 긴 문장이 뜨는데 이거 별 아무 뜻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아무 뜻 없어요. 네, 그냥 테스트용 문장을 생성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div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얘는 div를 찾아갈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앞쪽이 검색어였잖아요. 그리고 자 보시면 div 중괄호를 하나 열어주면은 닫히는 것까지 한 쌍으로 생기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줄바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컬러를 레드로 바꿀 거예요. 보세요. 그럼 빨간색이 됐죠. 근데 보시면 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요. 아까도 실제로 컬러도 바꿔봤잖아요. 컬러 블루로. 그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컬러 레드로 쓰면 얘가 빨간색이 될 겁니다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강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만큼 이런 속성들은 직관적일 거예요. 이런 거.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배경색이 파란색이면 좋겠다 라는 거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좀 직관적이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를 블루로 바꾸면 글자색이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죠? 얘를 볼드로 바꾸면 금색이 되는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하면 이런 식으로 덮어 써버릴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속성들이 몇 가지나 되느냐?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쓰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나 이런 태그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얘도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속성은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되게 1차원적이에요. 간단해요. 일부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수업 시간만 활용해도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얘도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자 3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롯, 포지션, 스태틱. 자, 얘네랑 얘랑 차이점은 뭘까요? 위에 두 가지랑 이 세 개. 얘는 딱히 보다고 해서 뭔가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위에 거는 컬러, 색깔이고 얘는 배경색이구나가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세 개가 어려울 겁니다. 얘네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금색, 파란색 이런 수준인데 얘는 뭐 블록이고 레프트고 스태틱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애초에 이 속성명, 그러니까 속성의 이름도 뭔지 모르겠고 파악이 좀 힘들어요. 위에 거보다. 얘네들을 조합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대상은 이 녀석들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의 조합만으로 모든 UI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플롯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나왔는데 플렉스라고, 이 플렉스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플롯을 알아야 좀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이 녀석들도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CSS 보시면 input select 이런 거,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뭐 컬러 어쩌고, 그죠? 대신에 디스플레이 썼나? 그죠?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그죠? 뒤져보면 다 나와요, 얘네도. 저는 플롯은 얘네가 썼네. 플롯 레프트, 플롯 레프트, 그죠? 플롯 라이트. 플렉스를 썼나? 플렉스도 있네. 요런거. 플렉스는 근데 주로 사용하지 않았네요, 얘네는. 아무튼 그게 포지션 보면 굉장히 많이 썼죠 지금. 이런거 포지션 릴러티브 뭐 이런거, 포지션 릴러티브 앱솔루트, 얘네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예요. 색깔 뭐 이런거, 얘가 그 포토샵 일러스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RGB 컬러 헥사코드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16진수로 하는 거.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색을 나타낼 때, 이런 색상을 나타낼 때 여기 보시면 헥사코드가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요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RGB도 돼요. 레드, 그린, 블루. 잠깐만, RGB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색인데 표현법이 다른 거예요. 0부터 255까지. 그리고 얘는 이게 0부터 F였나요? 0부터 F? 그죠? 16진수니까 0부터 9까지랑 그리고 A부터 F까지 해야 16, 16개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색깔, 코드 다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걸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게 이제 최소값이고요. 얘가 이제 F면 최대값이에요.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이게 뭐 중간에 어떤 숫자가 껴있다, 또는 이제 뭐 다른 숫자가 이런 식으로 껴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 숫자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해당 색상을. 이런 거. 이게 컬러 들어간 어쩌고 저쩌고 컬러 들어간 속성에는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직관적인 색깔을 써도 상관이 없고. 얘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6개니까 65,000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게 디스플레이, 얘는 한 두 가지 정도, 플롯도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 정도, 그리고 포지션, 얘는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근데 얘네도 막 진짜 못해먹겠다 할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아까 했던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에 비해서 약간 더 어렵다는 것 뿐이지, 얘네도 이 속성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은 얘네끼리의 조합이 어려워요. 네, 얘네끼리의 조합을 연습을 할 거예요. 응용하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잘 따라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수업 때 한 내용을 최대한 흡수를 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이제 그 언어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컴퓨터 관련해서 책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교재 사용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재 보고 이거 보고 하면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재를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걸 많이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은 이것끼리 조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해당 내용의 원문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고, 이거 뭐고,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자, 만들어 보자 하면은 손을 못 대요. 따로따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책을 따로 갖고 계시는 분들의 커리큘럼이랑 제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최대한 목표를 딱 하나 잡아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내용 조합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고요. 일단 배우는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디스플레이, 포지션, 플롯, 그 다음에 플렉스, 이 정도로 갈 건데, 이 순서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로 일단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스플레이를 썼는데 이거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는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포지션을 썼는데도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은 플롯. 근데 플롯에 대체제로 플렉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내용상 얘가 쉽고요. 얘가 제일 쉽고, 얘네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세 가지만 비교를 해봅시다. 쉬운 순서대로예요. 네, 디스플레이 가장 쉽고, 포지션 그 다음이고, 플롯은 좀 더 어렵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합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어딜까요? 어려워 보이는 게 어디 같아요? 그냥 쭉 훑어봤을 때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거.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에? 날씨? 날씨가 뭐 이런 거? 여기 나오는 거요? 요거 사실 이거 그냥 링크잖아요. 얘네도 뭐 다 링크고요. 그죠? 이런 사진들 이런 거 다 링크예요. 이런 뭐 어떤 글이 있다면 이거 다 링크예요, 그냥. 그죠? 링크를 걸어놓고 그쪽으로 이동만 시켜주는 뭐 이런 거 그냥 링크잖아요. 어딘가로 이동시켜주는, 별거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글이고,
링크고 어차피 링크고 얘도 보통 이제 로고를 클릭하면은 그 해당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링크고 다 별거 없는데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거예요. 이 페이지 내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이제 더보기에는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그냥 클릭하면 얘도 링크는 맞는데 이게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차 목표는 이거예요. 1차 목표는 이런 메뉴를 만드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개념들, 기초적인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나갈 거고, 요 윗부분이 이제 상단 메뉴라고 하는데 상단바, 뭐 탑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글자 집어넣고 링크만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클릭하면은 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걸 할 겁니다. 메뉴 만들기. 사용자가 보기에도 편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정렬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제별로 맞춰야 되는 거는 뭐 이 사이트만의 사정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를 1차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쭉 따라서 오시면 나중에 조합을 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올 거고요. 네, 이거 할 수 있으면 웬만한 사이트 그냥 다 만들 수 있어요. 기능이야 좀 모자라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 목표는 메뉴 만들기.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적을 보고서 이걸 해야겠다, 그럼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서적이 아니라면은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네. 왜냐면 서적 초반부에는 이제 뭐 태그들의 역할부터 해서 뭐 종류부터 해서 뭐 이렇게 쭈루룩 다 그냥 진짜로 끄적끄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있는 거랑 그거를 사용해서 진짜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네, 최대한 실습 위주로 갈 거고, 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내용을 진행을 좀 더 하겠습니다.